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우리는 늘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인생의 리듬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삶의 숙명이라고 부르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흔들리는 시계추다. 이 말은 젊어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이 한 문장이 주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신 60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철학이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으로 아, 이제는 예전과 다르구나 하고 느끼셨나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자식들이 결혼해 집이 조용해졌을 때,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야 할 때, 친구들이 아프기 시작할 때,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시간의 무게가 달라졌음을 느낄 때, 우리는 40대, 50대와는 다른 감정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무엇을 이룰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같은 미래 중심의 고민이 많았다면 60대 이후의 삶은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까?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놀라울 만큼 잘 들어맞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자유롭다. 이 말 20대에게는 그냥 멋진 문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절반 이상 살아본 60대에게는 삶의 진리처럼 느껴지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쉴 틈 없이 솟아오릅니다. 그때는 욕망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성취했고, 배웠고, 또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욕망이 커지면 평안이 줄어든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 속에 있고, 욕망이 충족되면 곧 권태 속에 빠진다. 이 말이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많은 사람은 고통과 권태를 크게 경험하고, 욕망을 줄인 사람은 두 감정의 흔들림에서 더 자유롭습니다. 60대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 욕망보다 작은 평온이 더 소중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지금 우리의 인생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핍을 줄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또 다른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깊이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60대가 되면 큰 변화, 큰 성취, 큰 기쁨보다는 작은 순간의 따뜻함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일이 많아집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순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의 점심 식사,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일상, 자녀와의 짧은 안부 전화, 아내와 남편과 함께하는 조용한 산책.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하루의 일부로만 느끼지만 지금은 삶의 대부분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결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결핍을 느끼지 않는 마음의 상태다. 결핍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욕망을 줄이거나, 둘째, 이미 가진 것을 더 크게 느끼는 것. 60대 이후의 삶은 이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6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공허함을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물러나 생긴 시간, 자녀의 독립, 반복되는 하루, 익숙한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비워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이 충족된 뒤에 오는 권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 이것만 이루면 괜찮을 것 같다. 이것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하겠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막상 그것들이 해결되면 기대와는 달리
허전함이 남습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우리를 움직이던 갈망이라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의 권태는 새로운 삶의 형태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권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욕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뿐이다. 이 말은 60대 이후의 삶에서 권태를 이겨내는 방법은 더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무게를 겨우 고를 만큼만 줄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작은 루틴을 만들고 지금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깊게 하고 이런 것들이 권태를 완화합니다. 6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온함으로 가는 길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관계의 소음을 줄여라. 그는 말합니다. 타인은 우리의 행복 중 대부분을 빼앗고 우리의 고통 중 대부분을 가져온다. 조금 과격해 보이지만 60대 이후의 인간관계 문제를 떠올려보면 이 말이 반드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 끝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상처만 주고받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둘째, 작은 즐거움을 깊게 느껴라.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술은 삶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피난처다. 60대 이후에는 큰 목표보다 작은 취미가 큰 행복을 줍니다.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꽃 가꾸기, 독서, 사진 찍기, 산책, 요리, 낚시, 어떤 취미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즐길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셋째, 욕망을 줄이고 마음의 공간을 키워라. 쇼펜하우어가 가장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욕망이 적으면 평온이 찾아온다. 욕망이 많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60대 이후의 삶은 필연적으로 덜어내기의 시간이 됩니다. 집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욕망을 정리하는 시간. 그렇게 하나씩 덜어내면 자연스럽게 평온이 들어옵니다. 철학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천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60대 분들이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아침 10분 멈춤 명상. 오늘 하루 욕망을 하나만 내려놓자. 이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둘, 연락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조용히 자연스럽게 한 걸음 물러납니다. 셋, 하루 하나의 작은 기쁨 찾기. 산책 10분, 따뜻한 차, 좋아하는 음악. 이런 작은 기쁨이 권태를 몰아냅니다. 넷, 욕망 노트 쓰기. 오늘 나를 불편하게 만든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적어보고 내일은 그것을 조금 줄여봅니다. 다섯, 나 자신을 덜 평가하기. 내가 뭐가 부족한가? 보다 지금의 나는 어떤가? 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젊은 사람에게는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사람에게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합니다. 욕망이 줄어드는 삶이야말로 가장 평온한 삶이다. 60대의 삶은 젊을 때처럼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들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절대 패배가 아니며 절대 후퇴가 아니며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성숙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도움이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